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업계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8월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실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 국힘은 8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대표에 당선되면 김무성의 힘도 이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실각이 걱정되는 이재명과 좌파 언론들입니다. 좌파 언론들을 보면은 중국 시진핑이 실각하지 않을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실각할 것이고요.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좌파 언론들 그리고 이재명이가 실각하게 될 시진핑과 가장 먼저 중국 관계 개선을 미국 트럼프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결코 트럼프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친윤 가면선 배신 세력들은 김무성이 퇴장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친윤 가면선 김무성 절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김무성이도 지난 40년 동안 김영삼의 정치를 물려받아서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경화 만들어 놨고요. 결국 우파 대통령을 모두 탄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을 뒤에서 조정하던 김무성도 8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김무성이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은 이제 심판받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결국 그것에 도전한 것이 바로 중국 시진핑이죠. 등소평이가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한테 개기지 마라 그랬는데 시진핑이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한테 개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개기도록 놔둔 것이 미국 민주당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이죠. 오바마나 바이든은 딥스 세력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과 중국은 같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있을 때 그리고 바이든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국과 패권을 나눠갔자는 식으로 시진핑이 대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중국 시진핑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미국 트럼프한테 모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중국 따위가 미국한테 덤볐다는 그 자체가 시진핑은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이 좌파 정부가 지금 트럼프한테 개기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는 그것을 관세로 전 세계 딥스 세력들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다음은 한국 민주당 차례다. 즉 이재명 정부 차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먼저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손봤고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젤렌스키가 누굽니까? 유럽연합이 꼭두각시로 내세운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한 것, 즉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나요? 그것은 유럽연합의 꼭두가시인 젤렌스키, 즉 우크라이나에다가 유럽연합이 생화학 무기 공장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가 잘못해서 그것이 유출된다면 그것은 러시아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 것 아닙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뒤에는 유럽연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그냥 조롱하고 그냥 한마디로 선하게 넣고 말았던 것이고요. 젤렌스키를 뒤에서 조종하던 유럽연합도 지금 관세로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연합을 무릎을 꿇린 것이고요.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란 전쟁도 그 모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을 제거한 것입니다. 결국 이란도 트럼프가 손을 봤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알아서 깁니다.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들입니까? 일본은 알아서 가장 먼저 기는 것이죠. 미국한테.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이제 남았는데 중국도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시진핑이 실각되는 것입니다. 중국 등서평이가 뭐라 그랬나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 미국한테 개기지 마라 그랬는데 시진핑이 지난 11년입니까? 12년 동안 이 독재를 하면서 감히 미국한테 대들었죠. 그렇게 대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민주당이 중국과 같은 인류 땡땡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마는 누구 세력입니까? 트럼프 반대 세력이고 중국과 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정부 때 민주당 정부죠. 바이든 정부 때 결국 오바마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같은 강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바마가 시진핑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차례대로 모두 손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손봤고요. 유럽연합 손봤고요. 그리고 이란 중동 사태 모두 손봤고요. 일본은 알아서 기고 들어왔고요. 이제 중국과 한국 차례인데 중국도 8월이면 이 시진핑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이재명 정부 차례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먼저 중국도 이미 시진핑의 실각은 8월 전체회의에서 실각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즉 관세부가 서명 공개를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즉 트럼프는 한국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가 단독 회담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외면하고 이재명을 만나주지도 않았죠.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전화통화도 3일 만에 그냥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미국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이재명 뒤를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올해 안에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고요. 이재명 좌파 정부를 트럼프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재명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보다 먼저 했습니다. 한마디로 곧 실각이 될 시진핑 정부와의 관계부터 미국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트럼프가 곧 끌어내릴 것이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관세협상과 방미분담 협상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시 좌파답게 슬쩍 트럼프를 지금 한번 떠봤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이미 트럼프한테 가장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 이재명 정부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것이고요. 이재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맞서며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이재명은 친노 즉 노무현의 후계자가 아니랄까봐 노무현이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주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나라 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왜 미국군이 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재명이는 미국 관세협상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내걸었다가 언론 플레이죠. 슬쩍 거다들이는데 이 치고 빠지는 것 자체도 트럼프는 감히 트럼프를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좌파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하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서 미국이 오히려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5대 기업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고 대기업의 수출은 막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과 방위 분담금 카드로 이 전작권 환수를 내걸었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가 주한미국 감축으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흔들릴 것이고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고 정신은 폭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단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내밀었다는 것.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한 대사도 없습니다. 주미 대사도 없고요. 지금은 주한 대사, 주미 대사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극한 대치 상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실각으로 이재명 정부는 곧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 세력 박지원이가 언제든지 이재명이 약간 일단은 허점을 보이면 바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실각으로 이재명 정부는 곧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지원 호남 세력이, 즉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을 또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문재인을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와 이재명 친노 세력들의 이제 트럼프가 한국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재명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흔들 것이고요. 박지원 호남 세력이 흔들릴 것이고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제는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좌파 정부는 최종적으로 트럼프는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한동훈 체제로 다시 우뚝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임기는 제가 3년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3년이 아니라 1년도 채 가지 못하고 미국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3년이 아니라 2년도 가지 못하고 바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순간 이재명 그때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트럼프는 한동훈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바로 교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가 8월 전대에서 대표가 되는 순간 김무성의 세력, 김무성의 영향력은 완전히 제로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 후로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완벽하게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한동훈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이 한동훈을 다시 끌어내릴 그런 기회도 없는 것이고요. 김무성의 세력은 완전히 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친윤감에서는 김무성 졸들, 즉 30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중립을 취하고 있는 이 지금 중립 국회의원 40~50명도 한동훈한테 쏠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내형 지방선거 상관없이 완전히 한동훈 체제로 공고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는 완벽하게 이제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대한민국 우파는 재생될 것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모든 내각이 완벽하게 인류 땡땡 세력, 즉 딥스 세력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에게 가할 압박은 상상 이상일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2년 채 버티지 못하고 3년 안에 이재명 정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심판과 박지원 심판,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심판이 곧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우파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도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